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응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인문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환경부 지정에 하고 그리고 국립공원에 관한 지정하고 앞에 또 뭐 했죠? 명성 그리고 세계농업유산에 관한 어떤 타깃점 포인트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구공문화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자, 이거 다 뭐 때문에 한다고요? 우리나라의 어떠한 정체성,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 때문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뒤에 가면, 자, 그러면 이걸 과연 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이거는 정말 계획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에 입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을 하나 넣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지금은 우리가 적용사라든지 이런 것이 뭐 없앤다 만다 뭐 학교에서 그런 과목을 없앤다 이런다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 학문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몇 년 전에 어떤 계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보통 그런 것은 심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전통 뭐 적용을 넣어가지고 어짜고 저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천 이야기를 해요. 자, 검천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내가 뭐라고 안 했을 텐데, 검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그 폭포를 넣었는데, 그 뒤에 진짜 검천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 폭포물 하면서 뒤에 금색칠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은색으로 칠하면 은천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검천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검색에 어떠한 했더라고요. 검색에 뭐 도치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러면서 검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럼 그게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어떠한 인문 철학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거 한 몇 년 전에 이제 지금은 재건축 이런 부분들 재개발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누구 때문에 재건축을 안 하고 신도시를 많이 하는 경향이라서 근데 이제 신도시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어떤 인문 철학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검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나라 정체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이 어떻고 하면서 검천이란 단어를 쓸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기술사 돼서 이게 심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검천이라 해가지고 단어를 썼는데 그거를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적용 기술사가 해주는 거예요. 뭐 누가 건축이나 토목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랬는데 뭐 이렇게 했으니까 검천인갑다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검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로 인공수로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에서 우리가 앞에 풍수에 관한 했죠. 그죠? 풍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뒤에 앞에 지금 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 있잖아요. 근데 하천이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다라고 했을 때 기의 보완, 음량의 어떤 조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게 그 천문사상을 하면서 좌청룡 우 백호 좌우 좌측 백호죠. 그다음 남주작 북현무 하면서 이게 앞에 이제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의 물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의 기운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땅의 어떤 그것은 우리가 음의 어떤 개념이라면 우리가 이런 곳을 따져줄 때 사실은 어떤 검천이라는 것이 검의 개념이죠.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지금 화고 여기가 수고 금
그죠? 자, 이게 금이죠. 자, 금의 기운이 없을 때 우리가 하천을 또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천이라는 경우도 있고요. 금의 기운이 없을 때 기의 보완이라는 개념으로 오는 거죠. 자, 기의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수로를 할 때 우리가 또 금천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자, 우리가 청계천도 그 영조 때 했던 인공수로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복궁에도 한쪽에 보면은 금천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쪽에 보면 주로 금천이라고 썼을 때는 서쪽 편에 어떠한 물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의 보완으로서 우리가 사용했을 때 금천이라는 개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금칠했다고 해서 금천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금의 기운이 금색이기 때문에 어떤 금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은색은 은천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죠? 이제 물론 이제는 그 금이라는 것 자체가 새 금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그 강철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목과 금의 어떠한 상관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의 어떤 개념도 있어서 뭐 금색 칠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인문 철학은 그는 눈에 보이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문 철학을 할 때 공간의 어떠한 보완의 개념, 엽성의 개념이라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거 늘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실제로 별로 요즘은 아주 단순하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담장이라든지 뭐 십장생이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의 어떤 수목, 조선 수목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해요, 답을. 근데 이런 것이 앞에 전반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인문 철학을 해놓고 보면은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그냥 적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떤 수목이나 십장생,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앞에 조선 전통이라는 것은 전부 다 문헌 기록에 의해서 있죠. 그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록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해서 무슨 사상 하나만 달랑 적고 무슨 사상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의미가 어떻고 저떻고, 의미는요 그 이런 철학에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어떤 의미면은 뭐 어때요? 뭐 어떤 철학이 갖다 넣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죠. 수목도 기의 보완 때문에 흥한 곳에 우리가 엽성일 때도 있고 기의 보완일 때도 있고 이런 것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너무 막 그거를 외우다시피 뭐 아니야도 이건 저절로 되는 거지만 왜요? 우리 또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죠?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죠.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죠. 우리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그냥 껍데기만 공부를 하지 말자는 거죠. 안에 내재된 뭐가 있다라는 거.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곡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부곡문화 정착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들어온 것은요, 우리가 이황 이에 의해서 주자 학문에 의해서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좀 뭐 신선 사상일 수도 있는데 여기 우리의 정신의 이상향이라고 그러죠. 그죠? 물론 이제 곡이 뭐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16세기 무의구곡도라는 것이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쭉쭉 나와 있는데 다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세요. 그래서 무의구곡도가 중국에서 이제 들어왔고요. 뭐 그 무의 뭐 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정신 세 개고요. 18세기 이후에 가서 이게 이제 대중화로 받아들여져 있고, 가장 된 게 이황과 이 어떤 주자학에 의해서 이게 들어왔다고 그랬죠. 주자가 나 세상 싫어 이래가지고 중국의 어떤 산에 무이봉이라는 곳에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꾸 찾아옴으로 해서 주자 학문을 자꾸 이제 들었다라는 게 원래 정설입니다. 일단은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그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이미 그 이 정치에서 떠나서 주로 은퇴했다고 그러죠, 그죠? 은퇴해서 어디 산수가 좋은 곳,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도 산봉우리가 꽤나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들어가서 이상향, 그래서 이 학문을 계속 해서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 계승했던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꼭 그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구곡문화, 구국문화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화됐다는 거죠. 그죠? 18세기 이후에 전통 형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화를 걸치면서 민화 형식으로도 변모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민화를 보면 굉장히 글이 많이 있어요. 그림 이래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대표 구곡이 보면요. 여기에 쭉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그런 강의 지금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5개 그래도 알려져 있는 구곡이 있는데, 여기 이황 도산구곡, 그 다음에 고산구곡, 그 다음에 정부의 무혈구곡, 그 다음에 송시열의 화양구곡. 자, 화양구곡만 지금 명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떤 구곡이 있는데 150개의 어떤 구곡이 있다라고 그래요. 뭐 그 집안에 어떤 뭐 정해가지고 기타 정자도 짓고 짜고 저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서 이렇게 국립지 지정했던 곳 이런 곳도 있는데, 명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화양구곡, 송시열의 화양구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 앞에 거는 이론의 우리의 인문 철학에는 지금 구곡에 관해서 내용들을 쭉 해놨는데, 지금은 우암 송시열의 화양구곡 명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왜 이거를만 제가 하겠습니까? 경성의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암 송시열의 글자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암 송시열이 그곳에서 머물렀고 살아생전에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이 이미 판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이 제자가 그곳에서 계속 개성을 해 나갔기 때문에 보존도 잘 됐지만은 학문으로도 돼 있고, 그러니까 앞에 지금 명성으로서의 가치라든지 앞에 봤을 때 명성의 가치 문화유산으로서 이런 곳으로서 앞에 걸작품은 아니겠지만 인간의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이나 어떤 독특한 증거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뭐 있죠? 기술의 어떤 총체라든지 어떤 자연 경관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과 인간의 어떠한 상호 관계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송시열 그 역사적으로 그곳에 머물렀다는 단적인 정보로서 그 사람의 형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성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황의 도산구곡 같은 경우는 중간에 몇 개만 있고 그 다음에 댐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 수몰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치가 없어진 거죠. 자, 안타깝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고산구곡 같은 경우는 지가 안 했다라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지가 안 만들고 뭐 주위에 뭐 이거 부인의 고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가 안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뭐 말만 전해 왔는데 이의 어떤 자손들이 뭐 여기 맞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곳에 머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고향도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씩 부인집에 왔을 때 잠깐 다니러 갔다.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만들었다라는 소리가 있어서 그런 어떤 보존의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우암 송시열의 화양구곡을 제가 지금 내용을 적은 것은 외워라는 건 아니고 구곡이 어떻게 되어 있고 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가, 명성으로서 어떻게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죠? 지금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곳에 관광화 시켜가지고 너무 잘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너무 잘 돼 있어서 좀 밉다라고 할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수거를 잠깐 하나 들어가고 시작할까요? 자, 이제 곡수거라는 것도 시험에 꽤나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 곡은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떠한 문화, 정신적인 문화라면 곡수거라는 것은 다 인공적인 거죠. 그죠? 인공적인 거고요. 자, 곡수거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계류나 자연수를 원 안에 끌어들이는 어떠한 시설입니다. 시설로서 돌을 가공해서 못 안에 집어넣는 어떠한 수거죠, 그죠?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어떠한 도수로라고 하나요? 우리 또 그 자연 도수로가 있죠, 그죠? 도랑 비슷하게 하는데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길을 만드는데 우리 또 어쩔 때는 그거를 뭐 화강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또랑처럼 그냥 잔디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개념의 어떤 곡수건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 물의 배수 역할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곡수건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앞에 이제 유상 곡수거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곡수건은 물을 끓이기 위한 길입니다. 그죠? 자, 길인데 여기 보면 물의 흐름을 이용을 해서 인공적으로 홈을 파서 끌어들이는 물이 들어가게 하는 도수로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길이죠. 그것을 아까처럼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난 이것도 현대에도 있는 게 다 도수로입니다. 자, 그랬는데 곡수거의 유래가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곡수거뿐만 아니라 유상곡수거인데, 곡수거는 대체로 집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과거에는 있진 않았어요. 실제로 물을 끓일 때 우리도 우물을 많이 팠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대체로 유상곡수거의 개념으로 곡수거를 팠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엄량의 조화의 개념으로 아까 검천이라든지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아까 기획 보완의 개념으로 이렇게 물기를 끌어들이는 개념으로 곡수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지금 곡수거를 하는 것은 곡수연과 유상 곡수연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곡수거 유래뿐만이 아니라 이 곡수거는 물기를 끌어들이는데, 과거에는 전부 다 우물을 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곡수거는 하기 위해서 판 이유는 곡수연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물을 파서 물을 끌어들여서 집안에 뭔가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경관이 좋은 곳에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뭔가 연못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 개념이었죠. 그죠? 그래서 곡수거를 만들어서 뭔가 연해를 베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경회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끌어들였죠. 그죠? 자, 경회루는요, 세 군데서 물이 들어옵니다. 두 군데는 물이 인공적으로 곡수거를 통해서 도수로 같은 개념, 수거를 통해서 물이 두 군데서 들어왔고요. 한 군데서는 물이 밑으로 해서 솟아난 우물의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연못에 물을 들여서 연해를 베푼 연못을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는 곡수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못이죠, 그냥. 근데 곡수연은 이렇게 곡지처럼 이렇게 만든 연못이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곡처럼 곡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주로 우리가 방지형이죠. 장방이냐 정방이냐의 개념이고, 연못은 우리나라의 엄양 오행의 어떤 조화 때문이죠. 근데 주로 외부의 산속이나 이런 데 안압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죠. 안압지 같은 경우는 곡수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곳에 연애를 베푸는 것이 유상곡수연의 개념이죠. 그죠? 우리의 단어의 어떤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수건은 주나라 시대 때 물을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입 시설입니다. 그죠? 풍류 정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이에요. 그죠? 그래서 왕이지 때 난정 그 사이에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5세기 때 궁궐이나 상류층에서 풍류 정원에 들어오기 위해서고요. 이거는 주로 피서와 위락을 위해서 도입된 수경 시설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죠? 일부분으로서 들어왔고 그 곡수거 자체가 또 위락의 한 공간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곡수거 자체 또는 연못, 그 곡수구로 같이 이루어진 곳에서 연애를 베푼 것이 놀이도 하고 시도 짓고 이런 것이 우리가 곡수연 또는 유상곡수연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곡수거뿐만 아니라 곡수연과 유상곡수연은 같이 다 하나의 한 세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곳에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놀기도 했고, 그래서 곡수연과 유상곡수연이 같은 어떤 의미로 한 세트로 같이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 우리나라는 그런 그림이 없는데 중국의 중국 그림을 보면 그런 그림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뭐 원형도 있지만 어떤 그냥 곡수건 물이 흐르나는 길 같은 곳에 도수로 비슷한 곳에서도 같이 놀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만 본다면 꼭 어떤 곡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서와 미락을 위해서도 그냥 일직선의 형태도 많이 있다라는 걸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곡지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지금 곡수연과 유상곡수연은 뭐 대체로 했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곡수거 특징과 곡수거의 구조는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